안녕하세요. 기계가공법 5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선반에서 사용되는 공구 및 선반 작업에 대한 이해이고, 학습 내용은 바이트 종류 및 특징, 바이트의 올바른 설치, 또 선반에서의 센터 작업하고 테이퍼 및 나사 가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는 뭐 여러 가지 그 분류 방법이 있지만 구조상으로는 요 다음에 네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바이트는 공구 전체가 요 쉔크는 그 자루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날 부분하고 쉔크, 그러니까 공구 전체가 동일한 재료로 제작한 것을 이제 솔리드 바이트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용접 바이트는 이제 날 부분을 이 쉔크에 막대기 용접한 거, 그 다음에 팁 바이트는 이제 팁 부분만 쉔크에 뭐 브레이징이나 또는 용접한 바이트, 크램프 바이트는 이제 이 팁을 이 기계적으로 고정한 바이트를 부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의 바이트들이 있죠. 그래서 각 가공하는 부위라든가 가공 목적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날 형상이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크램프 바이트를 사용하는 게 이제 그 보편적인 추세인데, 여기 그 팁 부분, 이 팁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요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형상도 이렇게 뭐 둥근 거부터 뭐 삼각형, 뭐 마름 목골, 뭐 네모진 거,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팁은 보면은 이제 황금색인데, 요거 이제 초경에다가 이제 여기 그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코팅을 해서 이렇게 황금색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클램프 바이트에 사용되는 팁을 요 스로우 어웨이 팁이라고 하는데, 요 스로 어웨이는 뭐 쓰고 나서 이제 그냥 던져 버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쓰고 나서 이제 그 바로 그냥 바이트가 손상이 되면은 요그 팁만 팁이 손상이 되면 이제 팁만 그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램프 바이트를 뭐 날을 삽입했다고 해서 뭐 인서트 날 바이트, 뭐 삽입 날 바이트, 뭐 심음 날 바이트, 또는 이제 이 팁은 뭐 폐기한다 해서 뭐 폐기식 바이트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날 종류는 이렇게 이제 뭐 예리한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경에 좀 사용되는 그런 바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황사경에는 이제 좀 강도를 갖다가 좀 요하기 때문에 좀 강성이 크게끔 이렇게 그 사각형 형태로 그 만들어진 이제 바이트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에서는 항상 경사각하고 여유각을 적정하게 설계해서 공구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경사각하고 여유각이 뭐 가공면의 품질이라든가 뭐 절삭 시 에너지 소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수명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각은 요 절삭 방향에 대해서 요 수직 방향하고 공구의 경사면하고 이루는 요각도가 경사각이라고 했죠. 그렇죠? 요각도는 이제 칩의 생성하고 이제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절삭 특성은 이제 경사각이 큰 게 좋은데 경사각이 커지면은 그 대신에 여기 공구의 쐐기각은 좀 작아지게 되니까 강성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게 되겠죠. 여유각은 요 가공면하고 요 공구의 여유면하고의 마찰을 갖다가 좀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사각하고 여유각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옆면하고 앞면에 마찬가지로 적당한 여유각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공작물하고 그 다음에 날 여유면하고 이제 마찰을 갖다가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트는 이렇게 아까 6개의 각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 4개의 각도. 그래서 먼저 8도 하면은 얘는 윗면 1번 윗면경사각이 8도, 그 다음에 15 하면 옆면경사각이 15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4번은 이제 각각의 여유각이 지금 6도씩 만들어졌다고, 6도씩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기 5번하고 이제 6번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요 두 각도는 요 절삭각이라고 부르는 이제 각도인데, 자, 얘는 이제 공구에 걸리는 좀 충격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면하고 요 옆면을 이렇게 좀 절삭날 각을 갖다가 이제 그 적정하게 만들어 두게 되면은 좀 공구에 걸리는 좀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날끝 반경은 요 끝에를 갖다가 그냥 뾰족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라운드를 갖는 형상으로 요 만들어 날끝 반경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전체 그 공구를 요 제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칩 브레이커인데, 자, 우리가 그 절삭은 그 칩이 연속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칩이 그 유동형으로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절삭 특성이 이제 좋다고 했죠. 자, 근데 칩이 연속적으로 이제 길게 발생되면은 이제 절삭 특성은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칩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까 이 발생된 칩이 뭐 공작물이나 또는 뭐 바이트에 감기게 되면은 뭐 가공면을 또 손상시키고 작업자에게 위험을 갖다가 가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칩 브레이커의 역할은 이렇게 칩이 연속형으로 나오는데 여기 브레이커는 뭐 부셔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칩 브레이커를 설치를 해서 요 발생된 칩의 이제 곡률 반경을 좀 이렇게 감소시켜서 칩을 짧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칩 브레이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지금 공구 끝에 이렇게 이제 턱을 두게 되면은 칩이 연속형으로 나오면서 요 공구의 경사면을 따라 배출하다가 이쪽에 브레이커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곡률 반경이 그냥 그 작아지니까 칩이 끊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실제 요 바이트에서 지금 절삭하면서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이 칩 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칩이 요 홈을 거치면서 지금 요 말리면서 좀 끊어지는 것을 좀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칩 브레이커는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체형은 여기 날의 요 경사면 뒤쪽에 이렇게 그 칩 브레이커 형상이 되게끔 이렇게 그 턱을 만들어 준 게 이제 단체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형은 이제 경사면에다가 따로 이렇게 그 브레이크 피스를 이렇게 부착시킨 타입이 이제 부착형 칩 브레이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로어웨이 팁 같은 경우에는 요 초경으로 팁을 이렇게 만들면서 경사면 뒤쪽에 이렇게 홈을 갖다가 파둬서 칩이 요 홈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좀 곡률 반경을 좀 그 작게 해서 칩이 잘리도록 끊어지게 하는 형태가 이제 홈형 칩 브레이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삭할 때 우리가 이제 이제 공작물에서 이제 제거되는 이제 그 최적이 칩이 이렇게 이제 칩 브레이크를 통해서 잘 부서지면은 제거된 공작물이 한 3배 정도 최적이지만, 뭐 칩이 부서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막 나오게 되면은 뭐 최적비는 한 50배 정도로 커지니까 나중에 그 처리 비용도 이렇게 만만치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칩 브레이커가 있는 경우라도 절삭 조건에서 이제 이송을 갖다가 크게 해주게 되면은 칩이 칩 브레이커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배출돼서 이제 긴 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트의 설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대에 바이트를 설치할 때 공구가 돌출되는 길이는 가능한 한 좀 짧게 설치를 해주는 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길게 설치해 주게 되면 이 공구 자체가 이제 외팔보이기 때문에 절삭 저항에 의해서 이제 요 공구 끝에가 뭐 이렇게 약간의 그 뭐 변형이 처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짧게 해주는 게 좀 좋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홀더의 위치도 이제 요 바이트의 설치 각이 가공부에 수직이 돼서 절삭 저항에 의해서 이제 공구가 좀 변형이 생기더라도 공작물을 파먹지는 않게 해야 되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요 공작물을 이렇게 이제 공구가 좀 변형이 되거나 하면서 이렇게 좀 파먹을 가능성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바이트의 높이는 기본은 이제 공작물의 중심에 일치시키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황삭 작업에서는 약간 중심선보다 이제 한 5도 이내로 조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게 중심선인데 조금 높게 설치해 주게 되면은 조금 높게 설치해 주게 되면은 이제 그 유효 경사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좀 절삭 특성을 좀 좋게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여기 알파가 요게 이제 원래 그 공구에 설계되어 있는 이제 경사각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를 갖다가 조금 높게 해줄 경우에는 지금 절삭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절삭 부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삭에 대해 수직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니까 이때 윗면 경사각은 이렇게 세타만큼 약간 좀 그 유효 경사각이 좀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심보다 낮게 설치하면 이제 공작물을 파고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낮게 설치하는 거는 또 반드시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센터 작업은 요 주축에도 이제 요 센터를 설치를 하고 또 심압대 센터를 설치해서 공작물을 이제 센터로 지지하면서 가공하는 작업을 보고 이제 센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센터로만 지지했을 경우에는 공작물에 회전력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센터 작업일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돌림판하고 지금 이 부분이 돌림판이 되겠습니다. 돌림판을 주축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회전은 이제 여기 돌리개로 이게 돌리개가 되겠죠. 여기 돌리개로 공작물을 재어서 지금 이 돌리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센터 작업을 할 때 공작물이 회전하는 중심축은 여기 주축 센터하고 그 다음에 심압대 센터를 갖다가 연결한 이 선이 공작물이 회전하는 중심축이 되겠고요. 반면에 바이트가 이송하는 축은 요 선반의 주축 중심축과 평행이기 때문에 원래 설계된 요 주축하고 이제 평행한 축으로 이송이 되니까 요 심압대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공작물이 가공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공되는 공작물의 반경은 여기 날 끝에서 여기 공작물의 회전축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공 반경에 해당이 되겠죠. 자, 주축에 고정되어 있는 센터는 이제 주축 회전하고 같이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라이브 센터라고 하고 있고 회전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심압대는 이제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압대에 고정된 센터는 이제 우리가 요 정지 센터에서 요 데드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 작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번 그 공작물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주축 센터하고 심압대 센터가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이때는 공작물의 회전축하고 그 다음에 바이트가 이송하는 축이 완전 평행하기 때문에 직경이 일정한 이제 원통축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센터가 이제 좌우 편의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그
요 주축에 라이브 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심압대 센터가 정확히 그 중심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약간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뭐 편의돼 온 것을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가공되는 공작물의 직경이 좀 틀리게 되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라이브 센터 쪽에 있는 이 공작물은 그 가공 반경이 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 센터에 있는 쪽에, 정지 센터에 있는 쪽은 가공 반경이 짧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이퍼 축이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심압대를 갖다가 편의시키는 방법은 실제 이 테이퍼 축 가공에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 축을 가공한다고 이렇게 편의를 시켜 놨을 때는 여기 그림 A처럼 이렇게 이제 그 축경이 다른 테이퍼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운데가 이렇게 뭐 움푹 들어가는 뭐 B 같은 형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 나오게 되는 요 C 같은 형상도 이제 그 테이퍼 가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요 B하고 C 같은 형상은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냐 하면은, 먼저 이제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그 쌍곡면처럼 이제 움푹 파이는 현상은 편의는 없지만 이제 그 회전센터하고 정지센터 간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회전센터, 그러니까 주축되어 있는 쪽은 지금 좀 높이가 높아져 있으면 이때 가공 반경은 지금 이게 가공 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공 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지 센터에 있는 쪽 밑에 있는 부분이 가공 반경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공 반경이 지금 요 사이에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가공된 축을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파이게 되는 쌍곡면 성장을 이렇게 가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뭐 눈에 이렇게 확연히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이 이제 그 축경에 비해서 공작물 길이가 길 때는 절삭 저항에 의해서 이제 축이 회전하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그 변형이 돼서 이제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요 가운데가 이렇게 그 약간 두꺼워지는 요 그 벨 형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방진구 같은 거를 설치해서 공작물에 좀 그 처짐을 방지하면서 좀 작업을 해야지 이런 형상을 갖다가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반에서 이제 우리가 그 테이퍼 축 가공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테이퍼는 이제 정의가 일단 요 그 양단에 요 축경이 이렇게 직경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테이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의 정의는 전체 테이퍼 구간의 길이분의 양단의 직경 차가 요 테이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통 표시할 경우에는 이제 그 요 분자를 1로 해서 요 분모가 얼마인지 해서 테이퍼를 표시를 해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테이퍼 각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테이퍼 축은 공작물을 쭉 연결시켰을 때 끝에서 이렇게 원추가 되면서 만나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끝에 이루는 요게 원추가, 요 각이 이제 테이퍼 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작물에서는 중심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공작물에 요 그 공작물이 이제 요 중심하고 이루는 각은 2분의 테이퍼 각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도 계산은 이제 여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그렇죠? 여기 2L분의 D-D니까 테이퍼 각은 밑에 있는 공식처럼 이렇게 우리가 각도를 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테이퍼 가공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심압대를 편의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가 이제 공작물이 짧을 경우에는 이제
짧고 테이퍼가 클 경우에는 이제 복식 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그 테이퍼 장치가 있는 선반에서는 이제 테이퍼 장치를 이용해서 테이퍼를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계에서 테이퍼는 어떤 부위에 많이 쓰이냐면 체결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 이때 이제 축도 테이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결할 부분에 이제 보스 이 구멍도 테이퍼 형상으로 해주게 되면은 그냥 두 개를 갖다가 딱 체결해서 그냥 안착되는 위치가 정확하게 기계 부품이 설치되는 그런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복식 공구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은 이제 그 공작물이 길고 테이퍼가 작을 때 이제 그 심압대 중심을 원래 중심이 여기라고 그러면은 중심에서 이렇게 편의시켜서 장착해 주게 되면은 앞서 센터 작업에 설명한 것처럼 공구의 회전 중심축은 원래 주축하고 평행하게 이동이 되는데, 공작물의 회전축은 이렇게 그 회전 중심축은 센터를 연결한 축이기 때문에 가공된 반경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심압대 테이퍼하고 이제 이 테이퍼 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작물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심압대 편의량은 지금 요 식으로 해서 심압대 편의량을 계산을 해서 심압대를 편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퍼는 L분의 D-D인데 심압대 편의량 계산할 때는 요 L분의 D-D를 둘로 나눈 거에다가 또 전체 공작물 길이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압대 편의시킬 때는 테이프가 같더라도 공작물 길이에 따라서는 심압대 편의량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복식 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기 그 테이퍼에 여기 그림에서 알파로 표시된 각도는 2분의 테이퍼 각이죠. 그렇죠? 테이퍼 각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각도죠. 그래서 이 알파 각도만큼 여기 복식 공구대를 갖다가 회전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구를 가로 이송시켜 주게 되면은 그 바이트가 요 경사진대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테이퍼 같은 것도 복식 공구대를 회전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공작물 길이가 주어지고 그 테이퍼 구간의 길이가 주어지고 양단부 직경이 주어졌을 경우에 한번 계산 예인데, 이 테이퍼를 계산해 보면 얘는 8분의 1 테이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8mm일 경우에 직경 차이가 1mm씩 나는 그런 테이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테이퍼가 계산해 보면 얘는 테이퍼 각은 7.15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제 심압대를 편의시켜서 가공할 경우에 심압대의 편의량을 계산해 보면 한 6.25mm 정도 심압대를 편의시켜서 가공을 좀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반에 테이퍼 장치가 있으면은 바이트가 이송되는 데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테이퍼량만큼 가로 이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테이퍼를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요게 지금 테이퍼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이퍼 장치를 이용해서 가공할 경우에는 이제 공작물 길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테이퍼를 가공할 수가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심압대를 편의시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센터 구멍도 손상되지 않고 테이퍼 정밀도를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심압대 편의시킬 때는 테이퍼가 동일하더라도 공작물 길이에 따라서 이제 심압대 편의량이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축에 이제 큰 나사를 가공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선반에서 이 리드 스크류를 왕복대하고 물려서 이송시키면은 이제 이 주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스크류하고 이제 일정한 비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축에 이렇게 그 나선의 홈을 갖다가 깎을 수가 있게 되겠죠. 저기 나사는 뭐 한 번에 그 형상을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그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절삭 작업을 좀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나사산의 각도만큼 이제 이렇게 그 경사진 위치로 이제 바이트를 이제 가공에 따라서 이제 이송시키면서 가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0도로 진입하면서 이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경사 보내기로 이제 절입하는 게 좀 그 가공 특성이 더 우수해지게 되겠습니다. 저기 나사에서는 이제 그 나사의 여기 피치하고 리드를 여러분이 뭐 좀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피치는 여기 나사의 산하고 산 사이의 거리 또는 이제 골하고 골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하고, 이 미터계 나사는 이제 피치가 나사를 표시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저기 리드도 피치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리드는 나사가 한 번 회전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하기 때문에 한 줄 나사일 경우에는 이제 피치하고 리드하고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기 두 줄 나사, 그러니까 두 줄 나사는 나선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나사가 이제 두 줄 나사인데,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 나선이 시작되는 위치가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180도 건너서 두 개에서 나선이 두 개로 이렇게 나사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치는 산하고 산 사이의 거리니까 지금 요게 피치인데, 이 경우에는 나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사 하나만 쫓아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선 하나만 쫓아가기 때문에 리드는 피치의 두 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줄 나사의 리드는 피치에다가 줄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세 줄 나사는 이렇게 세 개의 나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나사가 되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한 줄 나사가 우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인치계 나사는 이제 미터계 나사하고는 좀 표시 방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치계 나사는 1인치당 나사산이 이제 몇 개 있냐로 표시하는 게 인치계 나사이기 때문에 인치계 나사에서 피치는 요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주면은 피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선반에서 한 줄 나사를 가공할 때 주축과 리드 스크류의 회전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축의 회전수를 NRP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할 나사의 이제 피치를 P라고 했을 때, 리드 스크류의 피치는 이제 주어진 값이 되겠죠. 이 경우에 이제 리드 스크류를 어떻게 회전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나사를 가공할 수 있냐 하면은, 주축이 한 번 회전할 때 바이트는 나사의 피치만큼 이동을 해야지 그 나사의 홈을 갖다가 가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축 1회전 시 바이트 이송 거리는 이제 P가 돼야 되고 나사의 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축이 한 번 회전하게 되면 리드 스크류는 주축의 회전수가 N, 리드 스크류 회전수가 NL이면은 N분의 NL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때 지금 바이트가 이송하는 거는 그 왕복대가 리드 스크류에 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리드 스크류의 피치에다가 그 다음에 주축이 1회전 할 때 리드 스크류의 회전 n분의 n을 회전한 게 바이트가 이송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거리가 나사의 피치하고 동일해야지 우리가 그 나선의 홈을 갖다 가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나사의 피치 그 다음에 나누기 리드 스크류의 피치는 리드 스크류의 회전수 나누기 주축 회전수랑 같은 비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비를 여기 주축 회전에 대해서 요 기하 장치를 이용해서 요 회전비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회전비를 맞추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단식 기하열은 요 중간에 변환 기하를 하나 써서 이 경우에는 회전비는 그냥 A하고 여기 C하고의 이수비가 이제 회전비에 반비례하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이게 기아 3개를 써서 회전비를 맞춰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선반에서 이제 그 제공되는 그 기아의 일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회전비를 맞추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는 여기 주축에 물려 있는 여기 기아 A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 기아에서 여기 B하고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에 또 B-에 기아를 설치하고 B-하고 C 기아를 물려서 이렇게 4개의 기아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회전비를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같은 방법 단식 기아열, 그 다음에 B와 같이 이제 기아를 물려주는 방식을 이제 복식 기아열이라고 해서 요 A나 B 방식으로 해서 리드 스크류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축의 회전비를 갖다가 맞춰주면은 그 나사 가공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